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병용의 경매교실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련동에 소재하고 있는 다세대 빌라 주택에 대한 경매 권리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참고로 해당 주택은 감정가액이 2억 4천만 원이고 임대차 보증금이 2억 2천만 원인 상태에서 임차인이 임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임차권 등기까지 마친 상태에서 임차인이 강제 경매 신청한 사건입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각 물건 기본 분석 한번 해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이제 물건의 종별이 다세대 빌라고요. 대지권이 9.29평이네요. 그 다음에 건물의 면적이 14.74평이고 감정가가 2억 4천인데 최저가가 13%인 3,221만 2천원의 최저가를 정해놓고 경매가 진행 중인 사건인데요. 여기 보시면 2021년 1월 19일 날 4,026만 4,800원에 이제 최저가를 정해놓고 경매가 진행 중에 이렇게 변경이 떴죠.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의 어떤 부탁의 요청에 의해서 채권자가 매각기를 이제 이렇게 연기 신청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법원에다가 매각기를 연기 신청의 요청에 의해서 이제 법원에서 매각기를 바꿔주는 것이 변경입니다. 변경을 해서 일자가를 이렇게 지금 지정을 했죠. 2021년 2월 23일 날 4,026만 5천원에 했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아무도 응찰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2차에서도 이제 3월 30일 날 지금 3,221만 2천원에 지금 유찰이 돼서 경매가 진행 중인데요.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감정가가 2억 4천인데 이렇게 최저가를 낮게 정한 이유는 이제 차차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인수하는 임차인이 있어서 2억 4천을 가지고서 이제 기초가를 정해놓고 경매를 진행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인수하는 임차인이 있어서 임차인의 배려 차원에서 경매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그 가격을 낮게 정해놔서 경매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매각 물건의 현황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황 분석인데요. 건물은 지금 5층 중에 4층입니다. 5층 중에 4층. 참고로요, 이 건축물의 용도를 보면 건축법에서 이제 다세대라고 하는 것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층 이하인데 여기는 5층 중에 4층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이제 아셔야 할 내용이 여기서 이렇게 이제 다세대 주택인데 1층이 이렇게 여기 지하가 여기가 이제 필로티 같아. 필로티. 그죠? 필로티로 되고 그 다음에 여기 1층 그 다음에 2층 3층 4층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여기는 주차장으로 쓰는 거고요. 여기 해당 공간은 이렇다면 여기가 1층 그 다음에 2층 3층 4층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이렇게 4개층이잖아요. 이렇게 4개층. 그래서 층수를 계산할 때는 여기가 1층이 돼요. 그래서 1층, 2층, 3층, 4층, 5층. 그래서 5층 중에 4층이니까 1, 2, 3, 4층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지금 나와 있다는 거죠. 해당 물건에는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5층 중에 4층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 승인은 2015년 11월 30일 날 했고 말씀드렸고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로 되어 있고요. 이제 건물하고 토지하고 이렇게 지금 다르죠. 근데 여기는 건물은 1억 4,400을 했고요. 토지는 9,600. 그 다음에 도시가스 개별 난방이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당 주택의 임차인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임차인 분석인데요. 임차인이 이제 임모모 씨가 있죠. 주거용 전부. 여기서 전입일자가 2016년 5월 27일로 되어 있고요. 확정일자는 2016년 같은 날짜에게 받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배당 요구까지 다 이렇게 한 상태입니다. 보증금은 2억 2천만 원. 여기 보시면 이제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고 경매 신청인이 임차인이다라는 사실을 기재한 것 같아요. 참고로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전입신고를 하고요. 입주를 하게 되면 대항력이 이렇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임차인들은 제일 먼저 이제 하실 게 이제 잔금을 납부하게 되면 바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전입신고하고 입주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다 자정이죠. 이길 오전 0시부터 이제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당일날 발생하지 않고요. 채권은 이길날 이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법에서 물건과 채권이 충돌하면 물건이 우선하기 때문에 채권은 이길로 넘겨서 오늘 만약에 2016년 5월 여기서 27일 날 5월 27일 날 지금 이렇게 전입신고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대항력은 당일날 생기는 게 아니고 5월 28일 날 오전 이제 0시죠. 이제 5월 28일 날 오전 0시 붙어서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만 있으면은 대항력의 요건이요. 전입신고하고 입주하게 되면 대항력이 발생해서 요 임차 보증금을 갖다가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대항력이라고 한다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임대차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임차 보증금을 이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두 가지의 권리를 갖다가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확정일자하고 대항력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자, 확정일자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정일자는 이제 공적기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실관계는 뭡니까? 그렇죠. 임대차하고 계약서가 실제로 사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서에다가 임대차 계약서에다가 주민자치센터 공적기관이라고 여기서 한다면은 여기서 공적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선 이제 주민자치센터라든가 등기소라든가 공정인사무소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이제 확인받는 것이 이제 확정일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확정일자는 대항력하고는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확정일자라고 하는 것을 보셨죠. 무슨 얘기냐면 확정일자를 받아놓게 되면 우선 변제권이 생기는 것입니다. 즉 후순위 권리자 및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일자예요. 그래서 전입일자하고 이제 우리가 입주를 하게 되면 전입하고 입주하게 되면 대항력이 발생한다. 즉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임대차 기간을 보장받고 임차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를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정일자하고 대항력하고는 전혀 별개의 것이다.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대항력이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두 가지 요건만 갖추면은 이제 대항력이 발생해서 대항력은 이길 오전 0시부터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5월 27일 날 전입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5월 27일 날 발생한 게 아니고 이길 날 5월 28일 날
영식으로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사실. 만약에 5월 27일 날 저당권 설정했다면 저당권이라는 것은 당일날 효력이 발생하고요. 이 채권은 2일 날 5월 28일 날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어서 임차 보증금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이 우리 임대차 보호법에 아주 사각지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같은 날 전입신고했는데 누군가가 저당권 설정하면 여러분들의 보증금 지킬 수 없다.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물건에 대해서 지금 권리 분석을 하는데요. 여기서 지금 2억 2천만 원은 지금 이제 따져봐야 되겠죠. 이제 근저당권자, 후순위 권리자하고 뭐가 되어 있나. 그래서 대항력이 있냐 없냐를 보는데 여기서는 대항력이 있다고 나왔으니까 한번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주택의 등기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근저당의 선순위로 돼 있죠. 이게 근저당 2016년 8월 9일이죠. 8월 9일 근저당이 이렇게 설정됐다는 거죠. 3억 이게 이제 말소 기준 권리인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한번 보실 게, 여기서 지금, 자, 임차인 있죠. 임차인요, 임모모 씨가 전입 일자가 언제라겠어요? 2016년 5월 27일 날. 그 다음에 근저당권은 2016년 8월 9일 날. 얘는 5는 5월 27일이니까 빠르죠. 그게 여기 이제 말소 기준 권리가 돼서 민사집행법 91조 2항에 돼서 저당권은 백악으로 소멸됩니다. 말소 기준 권리니까 전부 다 여기 뒤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부 다 이렇게 다 소멸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근저당권 위에 있는 요 임차인의 이 보증금이 안전하냐 아니냐, 이게 대항력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데, 여기 날짜보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른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감정가가 2억 4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이 이렇게 2억 2천만 원 있어서 지금 최저가를 13%에 지금 17%다 본래 4천만 원 정도 했기 때문에 계속 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인수하니까. 그럼 최소한도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금액은 얼마였어야 되는 겁니까? 임차인은 어차피 인수를 해야 되니까 아무리 낮게 잡아도 만약에 10원에 낙찰을 받게 되면 2억 2천만 원을 인수를 해서 여러분은 결국 2억 2천만 원에 낙찰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시세가 2억 2천만 원을 안 간다고 생각할 때 이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는 참 정말 답답한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90%가 넘어가면 위험하다는 것이죠. 자, 좀 차츰차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의 등기 분석입니다. 자, 을구의 소유권 이해 권리사항을 우리가 임차권 등기를 을구에 합니다.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갑구에 이제 표시를 하고요. 을구는 소유권 이해 권리사항을 나타낸 것이 을구입니다. 을구에 보니까 임차인의, 자, 이 주택 임차권 등기가 이렇게 돼 있죠. 임차권 등기. 참고로 임차권 등기라고 하는 것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돼서 집주인한테, 임대인한테 임차 보증금을 요청을 하니까, 반환 요청을 하니까 임차인이 이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이제 보증금 받고 나가라, 이렇게 예전에 그랬죠. 관행으로.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임차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임차인은 바로 이제 경매, 강제경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죠. 그래서 지급명령 시점에서 아주 빠르게 한 달, 한 보름 정도면 그 판결을 받아가지고 지금 강제경매 신청을 했는데, 여기 임차인이 주택 임차권 등기 했다는 얘기는 임대차 기간이 이제 지났을 때 내가 그 임차인이 해당 집에서 전입신고하고 입주해서 대항력을 좀 유지하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내가 경매로 진행해서 돈 내가 보증금 반환 받을 때까지는 그 목적물에 계속해서 점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전입신고를 빼면 안 돼요. 그러면은 대항력이 이제 상실되거든요. 자, 그런 것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지났는데도 임차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으면 해당 지방 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법원에서 이렇게 기재를 합니다. 서울지방 법원이죠. 거기가 이제 은평구니까 서울지방 은평구니까 여기는 서부지방 법원이에요. 그러니까 임차보증금 이렇게 등기부에 을구에 이렇게 표시된다는 거예요. 소유권 이해에 관한 권리사항이 임차보증금 2억 2천원 건물에 보니까 이렇게 전부 했죠. 그 다음에 임차 계약도 나오고 주민등록 나오고 점유 개시 일자, 확정 일자, 그 다음에 임차인 누구에서 등기부에 이렇게 등재되는 것이 바로 임차권 등기입니다. 그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까지 해놓고 지금 경매를 신청했기 때문에 그 집에서 전출을 하더라도 그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임차권 등기입니다. 을구에 이게 기재한다는 거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최저가를 낮게 잡고 경매를 진행한 이유. 임차 보증금이 이제 감정가 대비해서 높아서 유찰이 이렇게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제 최저가를 갖다가 이렇게 낮게 잡아서 경매를 진행합니다. 경매 그 감정가 대비해서 그냥 차근차근 이렇게 진행된 게 아니라 임차 그 보증금이 감정가 대비 높아서 계속 유찰되니까 시간이 그만큼 많이 디레이 되겠죠. 그래서 경매 우리가 이렇게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경매 최저가를 낮게 해서 경매가 진행된다는 그 이유입니다. 참고로 그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감정가가 2억 4천이고 보증금이 2억 2천만 원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 감정 시세가 지금 2억 2천 정도도 안 간다면 이게 계속 유찰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속하게 경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최저가를 갖다 낮게 해서 정해놓고 경매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해당 주택에 대한 시세 분석을 한번 이렇게 해보실까요? 국토교통부의 이제 거래시거래가인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건물의 면적이 지금 14.74평인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전용 면적인데, 해당 지금 주택에 대한 면적은 여기가 실거래가에 아직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54.46 여기는 48.73인데 54.46이 재고가가 평균 2억 2,500 그죠? 이거보다 낮은 것은 1억 9천이니까 해당 물건도 2억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2억에서 2억 1천 정도 되고 전세가를 한번 보니까 여기에 지금 48.74평에 2억 2천입니다. 평균. 그래서 이분도 이렇게 전세가가 2억 2천, 현재 감정가는 2억 4천, 시세는 한 2억 정도, 2억 1천 정도 되기 때문에 계속 유찰되는 것이죠. 그러면 임차인은 자기가 새로운 임차인을 못 구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앞에 또 건재당권이 있어서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그걸 갖다가 후순위인데 그러니까 새로운 임차인을 못 구해가지고 이분은 임차인은 나갈 수도 없고 이렇게 경매를 신청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시죠? 그러면 해당 주택 임차인의 입찰자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해당 주택은요 임차인 본인이 낙찰을 받는 경우입니다.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본인이 낙찰을 받고서 이제 상계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아요. 첫 번째, 해당 주택에 대해 입찰자는 누가 이거를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아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임차인이 본인이 그 확정일자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상계 처리죠. 이제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으면 2억 2천 정도 받아서 자기 보증금하고 같이 상계 처리하게 되면은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없겠죠. 그런 경우가 있고, 안 그러면 해당 주택은 제3자가 낙찰을 받는 경우인데 향후에 어떤 미래 가치를 보고 입찰하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 판단했을 때는 참 이런 경우에 임대차 있을 때 이런 빌라 같은 경우는 가격 그 자체가요 일단 이 매매가 대비해서 전세가 비율이 거의 90%가 넘어가면 아주 위험합니다. 이 깡통 주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보증금 반환받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결국은 경매로 넣는다 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본인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손해보면서 그 집을 매수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도 전개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향후 미래가치 분석 한번 보실까요? 해당 주택은 지하철 3호선과 GTX A노선의 환승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연신 내역 직선거리 700m 재개발 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해당 주택이죠. 여기가 이제 연신 내역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도시지역의 2종 일반 주거지역이 7층 이하로만 이렇게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는 향후에 이렇게 여기가 지금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동탄 가는 거 A노선입니다. 연신내, 그 다음에 대구, 그 다음에 이제 운정으로 이어지는 곳인데 여기는 이제 그 미래 가치를 제가 분석했습니다만 역세권에 한 600m 정도 되니까 여기 재개발 구역에 선정되면 향후에 어떤 미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또 입찰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7층 이하로만 이렇게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파트 재개발도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라인이 이렇게 라인이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동탄에서부터 운정까지 연결되는 수도권 GTX A 노선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환승역입니다. 환승역. 이게 환승역이에요. 환승역.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입지 조건을 우리가 고려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7층 이하로 하는 것은 서원흥의 세계유산, 문화유산이고 그래서 지역적으로 이런 어떤 그 행위자를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거 아니면은 해당 주택은 임차인만이 입찰해서 낙찰을 받아야 그 보증금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런 참 딱한 안타까운 사정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상 그 배당표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 경매 비용이 약 한 150만 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더 여러분들이 조금 눈여겨볼 것이 뭐냐면 선순위 임차인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지금 해당 물건에 보면 여기에 당해세라든가 그 다음에 그 압류 채권이 있습니다. 조세 채권이 그 채권이 더 법정기일이 빠를 경우에는 임차인보다 먼저 또 우리가 이제 배당을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임차인은 자기의 그 임차 보증금도 더 금액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당해세라는 것은 국세 증여나 뭐 상속세인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압류재산 같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조세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법정기일이죠. 신고일이나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이제 법정기일인데 조세채권은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한다는 것이 국세기본법의 제35조 제1항이기 때문에 해당 임차인이 그 대항력이 있다 하더라도 확정일자 받고 배당 요구를 했어요. 배당 요구를 했다는 것은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해제 의사 표시로 봐서 배당받고 나가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임대차 계약은 해제되는 것인데 자기 보증금 반환받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보증금 반환받을 때까지 대항력이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압류 재산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화성시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교부 청구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신고일, 신고라는 것은 우리가 취득세 같은 것은 사실 신고지만 납세 고지서 발송이라는 것은 재산세라든가 정부세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부가징수하기 때문에 신고가 아니고 납세 고지세가 발송하는 것이 바로 법정기일이니까 이 법정기일이 저기서 말씀드렸던 대로 임차의 그 보증금 임대차보다 앞서다 하면 이게 앞서다 하면은 먼저 이렇게 받아간다는 사실. 그렇게 되면 그 임차인은 자기의 그 보증금도 제대로 더 못 받아가서 손해 보는 또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해당 주택의 사진은
이렇게 지금 402호 사진하고 외벽의 지금 모습입니다. 이게 3층이죠. 3층. 5층에 4층이니까 층수로 가면 4층 중에 3층에 해당이 되는 가운데 층이니까요. 여기는 지금 사진은 주차장 사진 같고요. 외부의 외유가 앉은 모습입니다. 이게 필로티고요. 그래서 1, 2, 3, 4, 이것도 일조권 때문에 이쪽으로는 좀 이렇게 여기가 좀 높고 이게 좀 좁은 것 같아요. 일조권 영향으로서 이렇게 사선으로 건축되어 있는 모습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서울 특별시 은평구 가련동에 소재하고 있는 다세대 빌라 주택인데 이 경매가 2억 4천만 원인데 임차 보증금이 2억 2천이 있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마치고 경매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드렸지만 감정가 2억 4천을 기초가로 정해놓고 유찰해서 진행을 해야 원칙인데 외로 그냥 그 감정가 대비해서 아주 낮은 가격을 갖다 최저가로 정해놓고 경매를 진행하는 이유는 신속한 경매를 진행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리고 어차피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은 인수금액이기 때문에 빨리 이거를 경매가 진행해서 임차인이 그 배당을 받고 임차권 등기까지 해놨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갈 수 있게끔 그런 임차인에 대한 배려 차원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오늘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경매에 대한 권리 분석을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또 다음에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뵐 것을 약속하고요. 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